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29번째. 책 제목은 심리학 콘서트. 다고 아키라라는 일본 분이 지었는데요. 마음을 연주하는 심리학 콘서트. 현대생활에서는 각 개인의 마음의 구조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 혹은 조직적 규모의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미묘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인 이상 자기 마음의 구조를 암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마음의 구조까지 알아야 비로소 인간관계에 대한 답이 명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미 우리는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의식적으로 이용한 무수한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묘히 장치된 고의적 심리술에 어느새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니, 난 조종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잘나말할 수 있을까?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회사에서 상사와 이야기할 때, 신문 광고나 TV 광고를 보고 있을 때, 길을 걷고 있을 때까지 전부 자신의 뜻대로 사고한다고 말한다면 이미 우리는 완전히 그들의 심리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설치된 덫은 그리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재미있는 심리학 사전 몇 가지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키프러스 섬이란 곳에 조각을 좋아하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조각한 상아 여인상에게 사랑을 느껴서 여인상의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미의 여신인 비너스에게 부탁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다.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강렬한 추억 등이 때로는 주위 사람에게 의외로 작용하는 적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 자식이 그린 낙서를 보고 부모가 이 아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 또래 아이들은 모두 그리는 단순한 낙서를 예술적인 작품으로 착각한 것이다. 그렇지만 아이는 부모의 기대대로 변화해 가기도 한다. 어느 실험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유아기에 자주 나타나는데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식의 재능을 믿고 그 재능을 자꾸 키워나가게끔 북돋아 준다면 아이도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는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강렬한 추억 등이 때로는 주위 사람에게 의해 의외로 작용하는 그런 효과라고 하네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브스토리이다. 부모님이 서로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헤어진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다룬 이야기이다. 이 주인공 두 사람의 이름을 빌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는 연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반대나 주위의 장애는 반대로 사랑을 깊게 하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때 붐을 이루기도 했던 불륜은 정말로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가 이룩한 것이다. 남녀 중 어느 쪽에 배우자가 있고 더욱이 사내에서 이루어졌기라도 한다면 이미 효과는 2배가 되는 느낌이다. 장애를 넘어 남의 눈을 피해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더 불타오를 뿐이다. 마치 멜로드라마와 같은 전개이지만 무드가 무르익는 데는 어느 정도의 장애가 중요한 향신료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는 거는 주위의 장애가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깊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그런 효과네요. 아주 쉰 포도 이론.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여우는 포도가 먹고 싶어서 열심히 포도를 향해 뛰어올라 보았다. 하지만 포도를 따먹지 못한 여우는 어차피 저 포도는 아주 싫테니 필요 없어 라고 포기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돌려 생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합리화라고 한다. 여우의 어차피라고 하는 말이 그 좋은 예이다. 때로는 이것으로 구원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실현을 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결국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아주 드문 경우 복수나 무리하게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렇게 괜찮은 여자를 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며 쇼크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다. 확실히 멋대로 현실을 해석하려는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합리화가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즐거운 고슴도치 딜레마. 즐거운 교제 기간을 지나 순조롭게 꼴이 난 두 사람이지만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녕 하고 결혼을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을 해서 서로의 인간관계가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이다. 직장 동료, 친구, 연인으로 이르기까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은 인간관계가 좋다고 한다. 그것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예로 든 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이다.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몸을 기대어 서로 온기를 전하던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침에 몸이 찔리고 그렇다고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운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침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역시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너무 떨어져 있으면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 최근에는 넓고 얇게라는 식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현대인은 처음부터 상처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고독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고슴도치 딜레마네요. 그다음에 부메랑 효과. 당신이 양복을 사러 갔다고 하자. 운이 좋았는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다. 색깔은 갈색. 갈색도 좋았지만 검은색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있었는데요. 다 팔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갈색이 더 잘 어울립니다. 라고 판매원이 대답을 하자 왠지 당신은 검은색이 입고 싶어 그것을 가져오게 한다. 이 이야기에는 부메랑 효과가 잘 나타나 있다.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면 오히려 제한받는 것에 더욱 끌려버리는 패턴. 자기가 그 설득에 응하면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이 훤히 들여다 보일 때 생기는 것이 두 번째 패턴이다. 지금의 예의 경우 판매원에 설득하려 한다는 판매원의 속셈이 있어서 검정과 갈색의 선택을 제한받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다. 열심히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는 반대의 태도나 의견을 갖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설득이 실패로 끝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메랑 효과라는 거는 제안을 받으면 오히려 더욱더 끌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싱크로니 경향. 사이가 좋은 친구들과는 모르는 사이에 장시간 전화를 하게 된다. 왜 그럴까? 안심하고 무엇이든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로 대화의 리듬이 맞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회화의 리듬, 즉 발언 시간, 침묵의 방법, 말의 속도, 목소리의 세기 같은 패턴이 관심 있는 사람과는 닮아간다고 한다. 이것이 싱크로니 경향이다. 이 경향은 어머니와 아직 철이 들기 전에 유아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동작이나 자세, 감정의 표현에 유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대인관계의 친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면접장에서의 시험관과 면접자, 오랜 연인 사이에서 싱크로니 경향을 찾을 수가 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확대해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인간이 갖추고 있는 대인적 리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싱크로니 경향이라는 것은 서로가 비슷하게 친화성을 가지고 닮아가는 것이네요.
Kick Me 게임. 이 게임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해서 반드시 슬픈 결과로 끝나는 줄거리의 공포 게임이다. 어째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한탄하고 있는 잘 실현당하는 사람, 일의 실수가 원인이 되어 전직을 반복하는 사람 등이 킹미 게임의 베테랑이다. 본인은 자각하고 있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상대를 도발하고 자신을 혐오, 거절하고 싶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실현이나 전직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사람은 애정의 욕구불만으로 어차피 나 따위는 하고 자기 부정의 상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싫어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비록 상대가 마음이 넓고 도발에 응하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라도 점점 다음 방법을 생각하고 싫어하도록 만들어버린다. 불쌍한 것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본인이 자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불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킹미 게임은 자기가 일부러 상대방이 싫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튕겨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본인은 자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네요. 달콤한 레몬의 메커니즘. 레몬은 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러나 본인이 달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달콤해지는 경우도 있다. 사회인이 되어서 첫 보너스를 손에 쥔 S씨는 그것으로 정장을 새로 맞추었다. 완성된 재킷의 소매가 조금 컸다. 대는 소를 겸한다는데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고 S는 회사에 입고 갔다. 다른 사람이 봐도 너무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S는 시큼한 정장을 달콤하다라고 결정하고는 만족하는 것이다. 다른 예로 당신이 좋아하게 된 여성이 상당한 말괄량이라고 하자 그래도 사랑에 빠진 당신은 그녀의 그런 부분을 귀엽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상대의 약점을 미화함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큼한 레몬은 달콤해진다. 그러나 사랑도 종말이 가까워지면 레몬은 역시 시큼하다라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달콤한 레몬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레몬은 시큼한데 본인이 그렇게 이제 미화를 하는 거죠. 만족을 하려고. 스테레오타입. 어느 회사의 어떤 회식 자리에서의 이야기다. 자네 출신이 어디지? 라고 상사가 질문을 할 때 네, 어디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신입사원. 그러면 상사는 어디라면 술은 꽤 하겠는걸? 하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잘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는 신입사원의 술잔에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거의 강제로 술을 따른다. 마지못해 젊은이는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된다. 어디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상대를 어떤 이미지에 끼워 맞추어 성격이나 특징 등을 판단해버리는 것을 스테레오타입 견해라고 말한다.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미지가 상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것이다. 이것은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타인에게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플러스나 스테레오타입이라면 괜찮지만 그것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서운 부분이다. 그냥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겉만 알고 거기로 다 밀어붙이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버리는 선입견을 갖는 그런 거네요. 자기 핸디캐핑. 비즈니스맨의 필수 과목이 되고 있는 골프. 접대 테니스나 접대 야구란 말은 그다지 듣지 않았지만 접대 골프는 현재의 상식이다. 골프를 하나도 못 치는데 출세 코스를 밟을 수 있을까? 한편 상대가 거래처의 중역이라도 되면 난감하다. 상대가 나이스 샷이라고 말할 수 없는 플레이어도 오늘은 분발을 한다. 그러나 상대도 당신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다.
출발하기 전에 일단 변명을 연발하는 것이 좋다. 어제는 과음을 한 탓에 오늘은 잘 안 되겠어 라든가 이런 코스는 처음이라서 라고 투덜댄다면 이것이 자기 핸디캐핑이 된다. 실패했을 때 예방책으로 좋을 것이다. 잘 되어 갈지 걱정되는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실패했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상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핸디캐핑이라는 것은 실패할 것을 염려해서 미리 변명을 해놓는 거네요. 카인 컴플렉스. 양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번쩍거리는 새로운 물건을 사주어야 하는 장남. 차남 입장에서는 부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 형의 입장이지만 그 형이 가진 컴플렉스를 카인 컴플렉스라고 한다. 이 말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형인 카인은 부친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동생인 아벨을 질투심으로 죽여버린다. 형은 동생의 출현으로 그때까지 자신에게 쏠려있던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보다도 동생에게 가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불안해진 것이다. 게다가 형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 인내 때문에 사회성을 배우게도 되지만 반면 마음속으로는 동생에 대한 경쟁의식이나 원망의 감정이 남아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동생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는 어른이 되고 나서도 불필요하게 경쟁 상대를 찾아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 네, 그래서 카인 컴플렉스라는 거는 질투심으로 생긴 컴플렉스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다음번에 또 좋은 책으로 함께 나눌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